법과 감정, 이 둘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법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법이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범죄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감정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바로 그 수치심 같은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어요. 시민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면서요.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혐오나 수치심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들, 이걸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냥 법에서 감정을 싹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몇몇 사상가들은 감정은 비합리적이니까 오직 차가운 이성만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완벽하게 객관적인 법, 어떠세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틀렸다고요. 그런 생각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법이 왜 필요하죠? 바로 우리가 다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 건드렸을 때 울리는 경고등 같은 거예요. 여기가 아파? 이걸 보호해줘 하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모든 감정을 법에서 쫓아낼 수 없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봐야겠죠. 과연 어떤 감정들이 법정 안에 당당하게 들어설 자격이 있을까요? 누스바움은 특히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살인이나 절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런 짓을 당할까봐 두렵고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화가 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는 그 분노가 그럴만했다고 인정받기도 해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좀 덜어주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그 딱딱한 형법 조문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런 걸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런 걸 무서워해요라고 말하는 거대한 감정의 지도 같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든 감정이 똑같이 대우받는 건 아니에요. 누스바움은 특히 두 가지 감정, 바로 혐오와 수치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감정들은 정의를 향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위험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요. 분노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혐오나 수치심은 좀 다릅니다. 이 감정들은 그 구조 자체가 왜곡되기가 너무 쉬워서 공정함이 생명인 법의 잣대로 쓰기엔 너무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딱 보이죠. 분노의 뿌리는 선상, 즉 현실에서 일어난 피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는 어때요? 오염됐다, 순수하지 않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감정과 뜬구름 잡는 이상을 좇는 감정, 이 근본적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 혐오라는 감정이 법의 재료로 쓰이기엔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걸까요? 누스바움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혐오라는 감정의 화살은 겉보기엔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우리 자신의 불편한 신질로부터 도망치라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고 늙고 병들잖아요. 바로 그 동물적인 한계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특정 대상을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낙인 찍고 밀어내버린다는 거죠. 결국 혐오의 시작점 자체가 이런 비합리적인 자기 기만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혐오에 기반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위험한 감정을 법의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럼 그 텅 빈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가치 위에 평등한 사회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누스바움이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는 사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쉽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바로 그 공통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평등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개인의 마음가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법과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혐오가 아니라 공감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오래전 누소가 남긴 이말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끈이라는 사실 말이죠. 어쩌면 진정한 정의는 바로 이 진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